제가 지금 경력은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일했던 거를 잘만 모았어도 몇천만 원 혹은 뭐 1억 정도 모을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해왔고 그리고 프리랜서를 선언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 많은 좌절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 스스로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0년이나 일을 했는데 못 모은 거는 너 탓 아니야? 너가 너무 돈을 화이프게 쓴 거 아니야? 아니면 너가 돈을 너무 적게 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10년 동안의 일의 타임라인들을 정리를 해보고 제 문제점을 점검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도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일했지만 돈을 모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0년 전부터 첫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88만 원 세대,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균 첫 직장의 월급이 88만 원 시대였습니다. 임금 자체가 매우 낮았던 상황인 거죠. 저는 인턴 88만 원을 받고 시작을 했고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 12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아무래도 120만 원이라는 엄청 낮은 연봉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연차가 쌓여도 그 상승폭이 높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수치 자체가 매우 낮았던 상황인 거죠. 게다가 그 시즌에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을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심장 수술을 크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하필 그때 이제 시기가 맞물렸어가지고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들여야만 생활이 유지가 됐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대출은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이제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옥죄면서까지 빨리 안 갚아도 되는데 무리해서 빨리빨리 꼬박꼬박 갚아냈기 때문에 저는 여유 자금이 거의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나 가난한 환경을 탓하기만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뭐 서빙 알바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어때는 한 3년 정도 다니면서 제가 모은 퇴직금이나 다른 용돈들을 모아서 강원도에 친구와 함께 피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아예 타지로 저 혼자만 이사를 했던 경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생활비 자체를 제가 모두 다 감당해야 했었고 아무래도 장사라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거의 12시간 이상씩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사실상 낭비에 가까웠던 수준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로 다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마케팅을 다시 하게 됐는데 이제 팀장급으로 올라가면서 책임감은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권한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이랑도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저는 퇴사를 준비를 했었고 여러 이유가 이제 겹치면서 퇴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실업급여 6개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성격상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뭐 인터넷 강의나 학원 같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게 저한테도 매우 부담이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은 금액에서 100만 원 이상을 또 생활비로 들였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한 달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한 20-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습으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1차와 2차 각각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어떻게 보면 저의 마지막 회사였던 전 직장을 다시 돌아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약간 워라밸이 좀 좋았던 회사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업무적인 환경이 저에게는 조금 갈증 같은 게 있어서 워라밸을 잘 활용해보자 싶어서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돼서 제가 프리랜서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프리랜서가 된 지 3년 정도가 되었고요. 다행히도 저를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기업사라든지 아니면 고객분들이 계셔서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차곡차곡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프리랜서 특성상 급여가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갑자기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이나 다양한 법의 테두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몸값 올리는 것에 가장 집중을 하다 보니 제가 2년 전, 3년 전 통장 잔고와 지금의 제 통장 잔고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하면서 돈이
돈이 다양한 곳에 들어오고 또 전체적인 액수로만 보면 되게 좀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상 심리인 것도 있고 친구들 만나면 됐어. 내가 더 잘 벌잖아.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내면서 약간의 대리만족 혹은 우월감을 느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막 600, 800 벌려도 결국엔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인 때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정말 돈을 생각 없이 벌고 생각 없이 썼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전부터는 가계부를 꼬박꼬박 수기로 쓰고 있습니다. 수기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쓴다는 건 아니고 타이핑을 제가 일일이 쳐가면서 제가 만든 엑셀 시트에 넣고 있는데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충격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고정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높이자, 몸값을 높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또 너무 그런 거 아세요? 돈은 조금 모았는데 고집이 있는 경우가 가장 무섭습니다. 비트코인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하면서 처음에 10만 원 넣었는데 15만 원 되고 100만 원 넣어볼까 했는데 150만 원 벌고 약간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를 좀 늘려보자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중에 몇백을 넣고 이제 뭐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세상은 일반인들이 돈을 벌게 해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99%까지 찍었어요. 이게 마이너스 99가 되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110 내려가지 않아요. 마이너스 99가 끝이라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흔들렸던 때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5억, 7억 대는 대출금을 어떻게 다 갚아? 하는 마음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사시던 분들이 시세 차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샀더라면 나도 그때 같이 부동산 공부했던 거 잘 적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배 아파하는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결과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던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했던 공인중개사 공부했던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한 2-3시간 자면서 열심히 달렸던 때가 떠오르면서 이게 너무 공부했던 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 70, 35이 돼서야 투자를 무조건 해야겠다. 내가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저는 제 몸값을 최대치로 올리고 다양한 루트로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에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여기서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을 돌린다 하더라도 결국엔 저의 리소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돈이 벌리게끔 1년 뒤가 아닌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웃을 수 있도록 투자의 그런 기저를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처럼 투자는 하고 싶지만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검색은 해보지만 사실 정보가 되게 광범위하고 이상한 정보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제가 한번 마음 먹으면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에게 좋은 쪽으로,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틀어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 방법을 설정을 했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금테크 이런 식으로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저는 그중에서 부동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가장 조금 쉽고 빠르게 시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의외로 안전 지향성이 좀 있고 너무 많이 이제 등락 폭이 매 시간, 매 초마다 보이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나방처럼 불타기 하다 보니 마이너스 99%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했던 것을 이제 다시 복귀하면서 이제 시험을 위한 이론이 아닌 실전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TV, DSLR 옛날에 이거 구하는 공식까지도 외우고 막 계산도 했었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재건축이 뭔지, 재개발이 뭔지, 손피, 갭 투자, 전세 끼고 매매 다 알았던 건데 너무 무지하게 한 2-3년이 흐르고 나니까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는 당연히 변하겠지만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도 지금 다 까먹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한들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열심히 차곡차곡 모으되 그 전에 기본적인 공부를 하겠다라는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작성하고 있었던 거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급여, 자산, 부채 이렇게 통틀어서 1년 뒤에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금 자체는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건 진짜 너무 슬프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뭐 주식에 묶인 돈, 코인에 묶인 돈, 그리고 전세 자금에 묶인 돈,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이러한 플랜으로 돈을 열심히 모으겠다라는 기대치까지 포함을 해서 한 1년 뒤에는 1억 정도의 시드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전 준비 지금 하고 있고요. 투자 위치, 가격 분석, 계속해서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라는 어플을 계속 다운받아서 요즘 부동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의 호가, 얼마의 이제 매도가 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아직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1억으로 절대 저는 인천에 있는 웬만한 빌라도 못 삽니다. 1억 가지고는. 그래서 레버리지는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레버리지는 좋은 거다. 대출은 필요한 거다. 라는 거를 알기까지 여러분 35년 걸렸어요. 진짜 많이 뺑뺑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아마 제 명의로는 뭐 신용대출 해봤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근데 이제 금리가 뭐 5%, 10% 이렇게 높게 나오겠죠. 저는 안 될 것 같고, 저희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최신 자료 공부. 뭐 저는 일단 책을 30권 정도 읽고 나서 대략적으로 부동산의 흐름, 필요한 것들을 체크할 예정이고, 뭐 유튜브라든지 카페 이런 거 잘 되어 있잖아요. 커뮤니티를 최대한 활용해서 요즘 최신 자료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양도세도 시시각각 변하고, 취득세, 보유세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토지 허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고시생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트렌드 체크를 할 겁니다. 아파트 미분양률, 향후 3년간의 입주 물량, 인구와 가구수 증감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이 어딘지, 지역, 그리고 아파트인지 뭐 빌라인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도움을 받기보다 가족을 먼저 도와드려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살이처럼 계속해서 벌어먹고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없다 보니 부모님들께 도움 받을 수 있는 물질적 자본은 더더욱이나 없고요. 그리고 제가 부자를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프라나 그런 교육 환경들이 이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너무 저의 급여만 믿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10년을 일했는데 몇 천만 원밖에 없다니. 몇 천도 아니죠. 2천만 원인데 제 돈은. 이게 저는 좀 되게 비극적으로 다가왔는데, 오히려 저의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긁어준 사례로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부동산 유튜버도 아니고 경제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뭐 정보들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꾸준히 뭐 브이로그나 다양한 형태로 열심히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처럼 10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고민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